안녕하세요. 순금촛대 유재구입니다. 저는 오늘 8월 30일입니다. 토요일인데요. 충청북도 청주시에 와 있습니다. 내일 모레 9월 1일 날 충청북도 의회 신청사 개청식 관련해서 전달할 물건이 있어서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마무리 작업이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개청식을 할 것 같아요. 신청사가 유리에 철근 같기도 하고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졌습니다. 그 구청사는 바로 옆에 보이는 빨간 벽돌이 구청사인데 도청하고 같이 사용을 했죠. 충청북도 도청과 의회는 올해는 됐습니다. 건물이 새로 져서 이전을 하는 것은 맞는데 여러가지 나라 사람이 어려운 상태에서 참 네, 어려운 상황이죠. 충청북도는 RGDP 지역 GDP로 전국 3.8% 정도 그렇게 차지하고 있죠. 도에서는 목표가 전국 GDP의 4%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160만인데 5200만에 160만 명이면 3% 정도 되는 거죠. 인구는 RGDP가 3.78 되니까 인구수 대비 RGDP는 그렇게 낮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의 그 땅 넓이에 비해서 인구가 적은 거죠. 160만이면 대전시 정도 될까요? 대전보다는 조금 많을 수도 있고 4%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 정부 예산이 9조 5천억으로 확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배정을 받은 거죠. 물론 내년 2026년도 예산이 728조 634조에서 728조 702조가 넘는 내년도 예산이 작성이 되는데요. 10월 말에 국회로 이제 넘어가겠죠. 그럼 국회 나보 정책 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정을 또 과정을 거치겠죠. 저성장기라 아무래도 재정이 좀 필요하고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기의 감세 정책은 신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국 트러스 총리가 감세 정책안을 내놓고 44일 만에 퇴진했죠. 퇴임했어요. 그 감세를 한다는 것은 세수가 모자랐을 때, 재정에 모자랐을 때 결국은
국채 발행할 거 아니냐. 그냥 국가부채 결국 늘어나는 거고, 그러한 여파로 해서 최단기 사임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대통령실이나 의회, 국회나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한국을 이끌어가는 민간 기업, 전체적으로 저성장기를 경험한 적이 없는 세대예요. 지속적인 경제 성장률을 이룩하면서 왔기 때문에 한 3, 4년 전부터 코로나 이후 시작된 저성장기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 하는 총재, BF4라고 하는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회장, 금감원장, 이렇게 해서 사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정책을 조세나 재정, 민간소비, 그리고 수출입, 이것들이 GNP를 구성하는 항목 아닙니까? 재정지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을 펼쳐야 될지 경험한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외국의 저성장을 극복한 사례를 잘 보시고 또 한번 다녀오셔서 극복한 사례를 연구도 해보시고, 실패한 사례는 실패한 사례로 연구도 해보셔서 시행착오하지 않는 그런 저성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행착오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낭비가 안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단 돈 10,000원이 중요할 때 아니에요. 소중할 때. 트럼프 내각의 관세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강자 논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정말 생각지도 않은 트럼프 내각에 대한 관세 협상, 외교 안보, 경제 문제, 거기에 국내에는 내수 침체, 자영업자 폐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파산, 부도, 이런 것들이 많이 참 속상해요. 그래서 정부는 저는 아쉬운 게 2024년도 6, 7월 달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윤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이든이 됐을 때의 시나리오, 트럼프가 됐을 때의 시나리오, 각각 TF팀을 만들어서 향후 다가올 리스크에 대한 준비를 좀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어요. 이게 우리 국민이 양쪽으로 나눠져서 무슨 적마냥 이렇게 다툰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한다기보다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준비나 대응, 이런 것들을 서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그런 것들이 참 속상하고 화합하고 통합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난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야, 행정부, 시민단체, 관련 해당 단체들과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국회 다수당이라고 해서 그냥 일방적인 제도나 법, 이런 것들을 강행 처리하는 것보다는 대화를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날씨 상당히 더운데요.
저도 어제 그저께인가 동영상 한번 올려드렸는데 투잡하잖아요, 택시. 이거 타고 왔어요. 옥천 대천 택시. 중북 36바에 3002. 예. 청주까지 매다 찍고 오니까 시외를 벗어나면 또 할증이 붙잖아요. 88,000원 정도 나왔어요, 옥천에서. 그리고 톨비가 2,800원 냈으니까 왕복 5,600원 나오네요. 그러면 94,000원 정도 나오는 겁니다. 아, 택시 타기 무서워요. 저도 택시 하지만 웬만해서 택시 타겠습니까? 여기 환경은 일단 이렇게 자연 녹지가 있으면서 앞에는 아파트와 도심을 끼고 있고, 구도청 옆에 이렇게 새로 의회가 9월 1일 날 개청식을 합니다. 어려울 때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 만큼 도민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가,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하시기 바라고요. 충청북도 자체도 이 동남권 지역이죠. 옥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 증평, 제천, 이쪽으로는 충청북도 자체 내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이 안 돼 있습니다. 산업화가 안 돼 있어요. 재정 자립도 자체가 뭐 10%에서 13% 사이라고 할까요? 253개 지자체에서 옥천군이 한 11% 되는데 182 정도 돼요. 그러니 각 지자체별 장점과 특색을 살려서 지방소멸이 되지 않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 서북쪽 청주, 충주, 오송, 그리고 음성, 진천, 뭐 이런 쪽은 인구도 늘고 RGDP도 상승 추세에 있어요. 충청북도도 이렇게 양극화가 되는 걸 보면서 청주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메가시티가 형성되는 거 아니냐, 충북 자체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역 균형 발전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산업화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면 안 돼요. 지역은 결국은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가 늘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매력 있는 소비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임금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관광이나 교육, 문화, 이런 컨셉으로 재정 자립도를 올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옥천 군민이지만 장기적인 로드맵에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하면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 산업화가 되지 않는 지방 발전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그린생활시설이 함께 형성이 되고
주거 지역이 형성이 됐을 때 상권이 살고 신상권이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축제를 3박 4일 해서 그 지역이 발전하고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물론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연례적인 지역의 홍보지, 또 지역 국민들이 또 하나 되고 외부에 알리는 홍보로서도 유효하지만, 저출산, 인구 감소, 초고령화, 일자리 부족, 이런 거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저출산, 저성장의 뿌리는 변화를 거부하는 저 정치권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저출산, 저성장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여당과 야당이 새 지도부가 출발했는데요, 변화해야 됩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는 둘로 갈라져서 극우화가 돼가고 극단적인 극자도 생겨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이념과 바람직한 정치 발전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X세대나 MZ세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전해질 유산이 없어요. 반복되는 갈등과 다툼을 유산으로 전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치권은 반성하시고 다음의 선거만 준비를 하시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정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거듭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다시 또 옥션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새 청사 개청식 잘 되길 바라고요. 중국 도정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관리하면서 또 북돋움도 줄 수 있는 그런 충청북도 의회가 새 청사에서 시작되길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남은 하루도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